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이 길어서 좀 나눠가지고 질문 하나에 대한 답변을 좀 길게 했습니다. 질문도 굉장히 길었고 답변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개의 질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군위로 공항이 이전되면, 군위로 공항이 이전되면, 구미시 땅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자, 구미시에 살고 있으면서, 구미시 도시 인근에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이러한 말들, 군위로 만약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옮긴다면입니다. 옮길지 옮기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자, 옮길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의 기대. 자, 이 말은 군위로 왔으면 좋겠고, 와서 그 영향으로 내가 살고 있는 구미시의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구미시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구미시 땅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군위로 공항이 진짜로 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구미시의 땅값이 오를 것이냐.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내부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외부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외부적 관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내부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희망사항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외부적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판단도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외부적 관점이란 다른 지역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특히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낙관 편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 어떤 심리학에 적용을 해보면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이 낙관 편향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내부적 관점에서는 낙관 편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보느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군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포항이고, 자,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대구입니다. 그리고 대구 국제공항이 있고, 군위가 있습니다. 거의 산들로 보이는 아주 좁은, 거의 산이 대부분인 지역이죠. 여기 군위에 공항이 들어오면, 거기 인근에 있는 구미, 자, 여기 지가가 오를 것이냐. 그것은 이것으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 경남 밑에 가보면 사천공항이 있습니다. 예, 사천공항. 그 위에 진주가 있고요. 이 사천공항을 요 하동군으로 옮기면, 하동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경남 하동군을 옮기면 그 아래에 있는 광양이 있습니다. 여기도 공장이 많죠. 하동군으로 공장이 오면 광양시의 지가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질문하신 선생님의 기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김해공항, 그리고 제주공항, 이 3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항은 우리나라의 인구나, 토지 면적에 비해서, 불필요한 개발된 공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군위로 공항을 옮긴다고 하면, 군위에 얼마나 큰 물량을, 그 물량 이전, 어떤 무역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공항을 만들 것이며, 또 외국에 있는 다른 어떤 물류 관련 기업들이 군위로 얼마나 물건을 보낼 것이며, 그리고 그 군위의 공항이 얼마나 큰 공항이길래 얼마나 많은 어떤 고용을 창출시키고 기타 경제의 도움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구미시까지 지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큰 공항에 들어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구미시 사람이 하동군 광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게 과연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한다고 한들 하동에 공항 만들어봐야 얼마나 뭐 대단한 공항을 만들 것이며, 이 외진 곳에 만든 공항에 의해서 뭐 광양시 땅값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빗대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구미시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대단한 정보처럼 들리겠지만,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선생님께서 지금 이 얘기 들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서 뭐 새로운 어떤 큰 투자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했고, 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지금 말고 좀 더 기다리면, 좀 더 있으면 땅값이 더 떨어져서 지금 현재 구미시의 지가는 과거 몇 년 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떨어진 땅값이 더 떨어져서, 그럼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더 싸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런지요?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기다리면.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향후 구미시 지가와 주택 신축. 자, 지가의 상대적 하락 가능성.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적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져서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대구시 지가 하락보다는 구미시 지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구미시보다 더 외진 곳인 뭐 군위시 지가 하락은 더 되겠죠. 그나마 구미시는 공장도 많고 제조 경기가 굉장히 큰 경기 시장, 제조업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가 상대적 하락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되거나. 그런데 여기서 지가가 유지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도시 지역은 그래도 자연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그래도 약간씩 올라가는데, 만약에 구미시는 그대로 있다면 이 지가는 떨어지는 거죠. 이게 용인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몇 년 뒤에 용인시로 이사 가야 되는데, 용인시 지가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구미시는 그냥 아주 약간의 상승이나 또는 그대로 있다. 그러면 점점 그 격차는 벌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자, 건축비 신축을 하게 되신다면 이 건축비는 분명히 점점 상승할 겁니다. 인건비는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또 최저임금은 아마 올릴 겁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건축비는 또 올라갑니다. 인건비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인건비가 올라가면 실제 건축 자재비, 자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재비도 오르고, 그리고 시공할 때의 노무 비용도 올라갑니다. 인건비 상승, 그리고 건축법은 최근에 좀 더 강화됐습니다. 지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건축법은 훨씬 강화됐고, 그리고 에너지 심의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서 자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 기본법도 강화돼 가지고 현장에 반드시 소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인건비, 기타 관리 비용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60평, 연면적 60평 이상은 종건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까지 들어가서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설계 비용도 최근에 증가됐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증가로 인해서 실제 몇 년 전보다 신축 같은 어떤 건물을 짓는 데 했을 때 신축 비용은 최소 10%에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더 저렴하게 집을 개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땅값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건축비는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이 건축비가 지가의 하락 부분을 상쇄시켜서 더 싸게 어떤 집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차라리 누군가의 어떤 자본과 기술로 개발된 전원주택, 분양이 되지 않은 전원주택이 있어서 그것이 처리가 안 돼가지고 거의 시세 이하의 떨어진 급매물권, 그런 것을 사신다면 이 실제 신축비, 이 건축비의 어떤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쌀 수도 있다. 어쨌든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더 싸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좀 뭔가 시원한 선생님 마음에 드는 답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 좀 좋지 않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망 1편, 뭐 구미 시에 대한 전망 1편을 보셨나 보네요. 자, 전망 1편에서 단기로 주택을 매매해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때 단기는 얼마 정도냐? 부동산 투자에서 단기와 장기에 대한 개념은 조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기간의 단기. 투자 기간에서 단기라는 건 뭐냐면 집가 하락 속도가 주택 전체의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뭐냐면 그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집가가 하락되고 있을 때 언제 사서 언제 빨리 팔아야 되는 그 단기적인 걸 말하는데, 집가의 하락 속도가 주택 전체의 매매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건물은 어쨌든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토지도 이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그럼 전체 가치가 떨어지죠. 자, 이 주택 전체의 매매 가격, 이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이 합의 전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즉,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얕은 아주 하락 속도가 아주 적은 이런 지역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 지가 하락입니다. 지가 하락입니다. 지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여기 사서 이 시점에 판다면 지금 이 정도의 하락 속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됩니다. 나는 이 시점에 더 싸게 팔아서 이 가격이 되기 전에 그 중간에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즉, 지가 변동 속도가 빠른 곳, 이런 지역에서는 그 지가 하락이 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전에 1년 이내를 말합니다. 1년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지가 변동 속도가 좀 느린 곳,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 하락 속도가, 이 하락이 내가 가진 물건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자, 이런 곳은 2년에서 아주 길게 보면 5년입니다. 단 여기는 지금 지가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입할 때 더 싸게, 경매로 굉장히 더 싸게 매입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매매로 한다면 아예 매매 자체는 투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이때 사서 그냥 이때 파는데, 이때 지가 수준으로 사서 이때 파는데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일단 떨어지는 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샀을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답변하지 말까 생각하다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자, 지금 어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로 내놓는 게 맞을까? 팔아버리는 게 맞을까? 즉, 이분은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살고 있네요. 소유를 하고 살고 있는, 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파는 게 나을까? 전세로 내놓는 게 나을까? 자, 매매를 해버리려니까 몇 천 정도 손해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샀을 때보다 지금 몇 천 정도 떨어졌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팔기 싫으니까 전세를 놓고 오를지도 모르는 어떤 그 시간, 그 시간 몇 년을 일단 벌어볼까, 전세로 한번 버텨볼까,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세로 놓으면 나중에 오를까 싶어서, 자, 지어진 지는 신축한 지 4, 5년 되었다. 칠곡군 석적읍 남윤리에 있는 효성 해린턴이에요. 혹시 시간 나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떨어진 아파트. 자,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럼 전원주택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 전체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보면
제가 다년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관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자, 이때 보면 손실 회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되죠. 자, 부동산 가격, 이건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 자, 가격이 오를 때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처음에 그 감정은 급등합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반응이냐? 이런 반응이죠. 즉, 1억이 올랐을 때 그 감정, 느끼는 감정이 있겠죠. 뭐 이 정도라고 치면 1억이 떨어졌을 때의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충격은 이 수준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뭐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1.5에서 2.5 정도랍니다. 즉 지금 선생님의 상황에 이 내용을 대입을 해보면 이 집을 사서 얻게 된 또는 이것을 팔아서 가진 돈으로 뭔가 새로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투입돼서 내가 얻게 될 즐거움보다는 지금 나한테 발생한 손실에 집중해서 다른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금 손해가 너무 선생님한테는 더 크게 와닿을 겁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인 우리 사람은 여기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거고 진화 과정에 나온 어떤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지금 손실에 대한 어떤 충격과 그것이 선생님께서 얻거나 누리게 될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는 크게 온다. 자, 이것을 선생님의 상황에 보면 이겁니다.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그 즐거움, 그 기대보다 아파트에서 생긴 손실이 지금 충격이 더 크고 그것이 더 아프기 때문에 감히 전원주택으로 옮겨가시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에서 생긴 손실이보다 내가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누리게 될 즐거움이 그 감정이 뭐 3배 이상이 돼서 굉장히 크다. 이 몇천의 손해보다 나는 이 누리는 것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가치다. 그래서 이 손해가 얼마든 가서 이것이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다면 아마 이 질문 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결정하고 전원주택으로 옮겨 가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있지만 제법 크지만 이 손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너무 크니까 감히 이것을 포기 못하고 지금 여기로 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주보고 앉아서 대면해서 선생님 얘기를 바로 듣고 표정과 감정을 느껴가면서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제가 답변해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이 과정에서 어떤 질문 하나만 보고 답변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과 현실과는 다른 어떤 제 판단이 여기 답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스럽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손실에 대한 선생님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것을 지금 극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몇 천이라고 하면 뭐 3천에서 뭐 4천이라고 볼게요. 자, 저라면 제 개인적으로 저라면 이 정도의 손해, 저도 뭐 재산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손해보다는 저는 이게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과 같은 상황에 여기 옮겨가야 될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 몇천의 손해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팔고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처럼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취향이고 가치관이지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의 어떤 가치관,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뭐 여러 가지가 다 상호작용하고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러합니다. 그리고 자, 객관적으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액에 대한 어떤 충격, 그 생각을 좀 냉정하게 내려놓고 다른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몇 개 적어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구미시 자가로 거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선생님께서는 몇천 집값이 떨어진 것에 대한 손해는 굉장히 크게 와닿지만 그 몇 년 동안 얻은 게 있을 겁니다. 뭐 자녀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제가 선생님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거기서 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녀가 크는 걸 지켜보고 그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신랑이 구미시 있는 직장에서 소득을 올리면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어떤 그러한 혜택과 선생님 인생에 플러스 됐던 것.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손해만 지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이 반드시 손해만 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구미시에 거주하면서 또 이런 것이 있죠. 그 아파트를 사서 자가로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고 또 자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몇천 집가가 떨어진 거죠. 구미시라는 불확실한 소형 부동산 시장에는 쉽게 자가로 집을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냥 전세나 월세를 주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자가로 살았기 때문에 편하게 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요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 신축을 해서 얻게 되는 것. 선생님은 단독주택 신축을 해서 전원주택의 생활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자연을 느끼고. 자, 이것을 한다면 얻게 되는 것. 선생님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이로운 것이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얼마나 바라는 것이냐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해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자, 왜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가?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 사람의 생각은 가치관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왜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가? 가족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이 아마 남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왜인지, 이 왜를 한 번 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막상 주택에 가면 또 생각이 달라지시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단독주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두기적으로 약간 집을 하나 뭐 월세나 또는 전세를 얻어서 같이 주말과 평일 이렇게 같이 동시에 거주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한번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살아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왜 살고 싶은가? 자, 다섯 번째, 구미시에 신축한 집을 손해보고 팔 만큼, 자, 이것을 손해보고 손해까지 보면서 팔아야 될 만큼 주택 생활을 정말 하고 싶은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있죠. 주택에서 얻는 이 손해봐서 얻는 손실, 마음속에 어느 것이 더 큰가 이거죠. 손해가 내 마음속에 큰가? 이 살아서 생긴 이익이 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미시 아파트 가격 하락. 지금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면 그 인근 지가도 하락했습니다. 자, 이 지가의 하락폭이 크냐, 아파트 하락폭이 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지 가격 하락과 지가 아파트 가격 하락. 선생님, 아파트 가격 하락한 것만 보는데 이 지가 하락이라는 것은 선생님한테 정말 큰 호재입니다. 호재입니다. 호재. 악재가 아니라 호재. 주택 신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주택 신축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지 매입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구미시는 또 다를 수 있죠. 대도시에서는 이 부지 매입 비용이 가장 크죠. 자, 이 부지 지가 하락이 엄청난 호재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 하락이 돼야 또 지가도 하락되는 거죠. 자, 하나는 악재고 하나는 호재입니다. 그럼 내 집값은 오르고 지가는 떨어져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것은 욕심이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가가 아파트 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싸게 지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또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이 부분 토지 지가 하락과 아파트 가격 하락 이것에 대한 비교 선생님께서 해보셔야 됩니다. 구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토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자, 이건 뭐냐? 만약에 선생님이 진짜 희망하는 대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구미시의 아파트 가격과 지가가 동시에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파트 가격 오르고 지가도 오르고 자, 이 둘 다 오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과연 선생님한테 이익일까? 아파트 값이 회복했고 지가도 올라버리면 그게 선생님한테 집을 단독주택 신축하는데 더 이로운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지난 수년간, 자, 수년간부터 최근까지 집값 변동이에요. 자, 요걸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진짜 용인시로 이전하신다면 지금 구미시에 주택을 건축하시면 안 되겠죠. 신축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집값은 떨어집니다. 예, 건물은 낡아가는 거니까. 구미시의 집값 상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라리 용인시 집을 짓겠다 이러면 지금 부지를 미리 사놓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집가 상승률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용인시는 이렇게 오르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상승률이 이렇게 올랐느냐,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르느냐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를 상황이라면 미리 매입을 해두시고 나중에 뭐 신축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선생님께서 진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몇 천만 원 떨어진 집값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손해에 대한 감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할 기회를 잃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집값 수천만 원은 생각할 것이 물론 우리는 사람이고 손해의 회피, 손실 회피에 대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선생님께서 희망하는 게 그런 것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네요. 예, 이 부동산 역할인데 이건 제가 평소에 하는 말들인데 그냥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의 주거 형태와 지역이 달라지면 그 가족 모두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매우 중요한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인 것 같다. 자,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고, 부동산에 대한 결정 또한 그 내 삶의 가치관 실현의 한 부분입니다. 가족들과의 삶. 자, 그 안에서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손해에 대한 어떤 그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에서 장기간 거주하신 분이라면, 자, 선생님께서 구미시에 얼마나 거주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기간 거주하신 분이라면, 구미시 상황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 듣고 싶은 답변이 있어서 하신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삶에 더 우선을 둘 것이 무엇인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선택할 것을 골라서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우선, 삶에 우선을 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을, 손해난 것은 어쩔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판단을 하시라. 자, 이 스스로 그 답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다만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손실 회피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내부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외부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괜히 하동군이나 광양시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좀 더 넓게 생각해보시고 스스로의 가치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